Hi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name's Rebecca, and as you know, you can just call me Becky. So today, actually, I'm going to record something about nouns. So we did finish about verbs. I know there's a lot more to learn, but I'm just teaching you the basic skills that you can use in, communication and also grammar in school. So today, for nouns, it's not going to be complicated, but you have to memorize some things too. Okay, so let's start today's lesson now.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베카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우리 지난 편까지는 이제 동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가 끝은 아니죠. 당연히 동사는 형식에도 쓰이면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뭐 더 많지만 저 정도 방금 이제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정도라도 알고 계시면은 사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본다고 여러분 당연히 암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좀 자신의 것으로 언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명사예요, 명사. 일단은 명사라고 했을 때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우리 명사라는 요 단어, 이름명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떤 걸 내가 이름으로서 부를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명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명사라는 거는 그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사라고 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장을 끝맺어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동사를 꾸며줌으로써 문장에 어떠한 해석을 추가해서 다른 뜻을 넣어주는 역할, 요런 게 바로 동사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명사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우리 명사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문장 속에서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어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 명사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주어라고 한다면 문장 속의 주인공 역할을 해준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목적어라고 하면 동사나 전치사의 수식을 받아서 어떤 목적이 되는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목적어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보어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이 보어라는 개념 가운데다가 충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보충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속에 있어서 문장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그 완벽한 문장에 어떠한 보충적인 설명을 해줌으로써 문장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보어가 돼요. 근데 이 명사가 바로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꽤 쉽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는 되게 제가 말할까 말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요. 그 전에는 호주에 있었으니까. 근데 조금 제가 정말로 좀 그랬던 게 뭐냐면요. 저는 영어 시간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듣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영어를 한 번도 문법적으로 배운다는 느낌으로 영어를 중고등학교 내내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칠판에다가 선생님께서 본문 같은 거 같이 해주시고 중고등학교 때 그때 막 칠판에 본문 띄워놓고 이게 주절이다 이게 술부다 막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자 그러면서 뭐 여기 이게 OC라는 표현을 막 밑에 써가면서 막 엄청 열정적이게 저희 반에게 알려주셔도 저는 수업을 멍하게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런 용어를 알지 않아도 시험을 100점을 맞았거든요. 네, 저한테는 너무 쉬웠거든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니면 혹은 영국에 가서 국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읽고선 어색한 것은 문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은 혹은 이 문장에서 가장 어색한 것은 그걸 바르게 찾아 쓰시오 막 이런 내용만 나오니까 굳이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알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는 그 어려운 그래서 막 요즘에 그런 영상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를 뭐 영국 사람에게 풀도록 하였다 막 이러는데 막 영국인들 막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모의고사나 이제 영어를 이제 수능으로 치렀을 때 100점이 많이 근데 나왔거든요. 그때 좀 쉬웠나? 근데 어쨌든 좀 많이 나왔고 그래도 1등급은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문법을 알지 않아도 문제가 오히려 더 술술술술 풀렸어요. 수능은. 왜냐면은 지문 자체 그냥 완전 영어 그리고 거의 밑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답변들도 다 영어로만 요하고 있고 보통은 제목 찾기, 주제 찾기, 뭐 빈칸에 알맞은 단어 고르기 이런 거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저는 풀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토익을 준비를 하면서 문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를 느꼈어요. 왜냐면 머릿속으로 해석이 되고 이게 회화적 표현으로는 가능한데 문법적으로는 그런 게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맞춰가다 보니 문법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때 한 호주를 갔다 와서니까 20대 중반쯤에 깨닫게 된 거죠. 문법이 중요하구나. 이런 어떠한 공식적인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정철어학원에 같이 이제 원장님이랑 처음에 이제 하면서 원장님한테 문법을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25살쯤 됐을 때겠죠? 처음으로 명사라는 개념, 동사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개념이 명사에 포함되는지도 그때 처음 정말 본격적으로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이 엄청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명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이게 잘 외워지지 않으면 주먹밥으로 외우시라고 하셨거든요. 원장님이 스스로 생각하신 건지 원장님도 어디서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후로 굉장히 잘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라는 개념은 주먹밥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해석이 이제 되는 것들이 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예문을 통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주어라고 했을 땐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쓰고 싶겠어요? 맨 앞에 당당히 서서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이러고 싶지. 뒤에 숨어가지고서 난 주인공이지만 너무 소심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이 주어라는 개념은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당연히 맨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차차 저희가 배워갈 거고요.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저희 인칭 대명사 배웠죠? 이런 식의 대명사는 제가 명사를 대신해주는 역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도 이 명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 다 충분히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은 일반적인 어떤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명사라는 친구가 주어로서 쓰일 때는 보통 그냥 사람이 나온다든지 어떤 사물이 나오게 되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었던 예문 Rebecca is happy. 그럼 레베카가 주어인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 The weather isn't good. 이런 표현 있죠. 그러면은 the weather 이라는 이 친구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날씨라는 거 저희가 이름 붙여서 부를 수 있잖아요. 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햄버거를 먹으면 살쪄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뭐 살쪄라는 표현보다는 뭐 the hamburger isn't good for your health. 뭐 햄버거를 먹으면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햄버거는 너의 몸에 좋지 않아. The hamburger isn't good for your health. The hamburger isn't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표현했을 때 the hamburger 이런 게 바로 주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사물, 사람, 어떠한 것, 그리고 내가 눈으로 이렇게 딱 어떤 것이라고 짚지 못해도 날씨라는 이런 단어들 다 명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문장의 앞에 딱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주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목적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적어는요. 동사의 수식을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가서 전치사의 수식을 받는 것도 배울 거지만 일단은 동사라는 개념의 뒤에 나와서 이 동사의 수식을 받는 게 바로 목적어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Rebecca is happy 하면 레베카가 주어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Her husband loves Rebecca. 이렇게 써볼게요. Her husband loves Rebecca. 그러면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이라는 뜻의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 친구가 주어가 돼요. loves 하면 사랑한다 라는 뜻이 되잖아요. 이게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가 돼요? Rebecca가 되는 거죠. Rebecca가 주어 자리에서 목적어 자리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her husband loves Rebecca. 아,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레베카구나. 이렇게 하시면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He hates the raining weather. He hates the raining weather.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는 hate, 싫어하는데 뭘 싫어하냐면 the raining weather. 그러면 비가 오고 있는은 이 날씨의 상태니까 요런 거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he hates the raining weather 하면 그가 싫어하는데 그 비가 오고 있는 날씨. 그럼 이 날씨라는 친구가 이 문장에서 싫어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비가 오고 있는 그 날씨요. 그러면 싫어하고 있는 이 대상이 되는 weather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자, 그러면 아까 또 the hamburger 나왔었잖아요. 주어로서. 근데 예를 들어서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뭐 너는 햄버거를 참 좋아하는구나. Oh, you like the hamburger. You like hamburg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라는 사람이 좋아하는데 햄버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햄버거가 목적어 자리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로서도 우리 명사는 쓰일 수가 있어요. 있어요. 사투리 소리 나는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보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 보어예요. 자, 보어는 제가 보충 설명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보충 설명이라는 이 보어의 역할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보고서는 Rebecca is an English teacher. Rebecca is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Rebecca는 하면서 비동사 뒤에 an English teacher이 나왔어요. 영어 선생님, 우리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명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Rebecca is an English teacher라고 했을 때 레베카는 누구다 라고 하면서 이 레베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레베카가 영어 선생님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레베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충하면서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레베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Rebecca is 라고만 해버리면 레베카는 뭐다 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뒤에 명사를 넣어줌으로써 이 레베카가 어떤 사람인지 Rebecca is a teacher 이렇게만 해도 레베카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레베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보어다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어떤 문장이 또 있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사실 형식을 배울 때 조금 더 많이 할 거긴 해서 뭐 그렇게 뭐 막 지금 막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계속.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비동사의 뒤에 와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어로서의 역할을 가장 크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도 이제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She is called Madonna. 뭐 she is called a rock star.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녀는 불리는데 마돈나라고 불려. 뭐 그녀가 춤을 잘 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상황 때문에 별명이 마돈나예요. 그럼 she is called Madonna.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Rebecca is called Becky. 이런 식으로. 레베카는 몸으로 불린다라는 뜻 자체가요. 레베카가 결론적으로 베키다 라는 어떤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아까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she's called a dancing queen. 이런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녀가 불리는데, 그녀가 뭐라고 불리냐면, 댄싱 퀸이라고 불려. 라고 한다는 건, 그녀가 춤을 굉장히 잘 추나 보죠. 그러니까 그녀를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요런 게 바로 보어로서 쓰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어일 경우에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주인공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주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적어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일반 동사의 수식을 받아서 그 동사의 대상이 된다. 사랑한다라는 love가 나오면 무엇을 사랑하는지, hate라는 싫어한다라는 동사 나오면 무엇을 싫어하는지 등등등 요런 것들 want라고 해서 원하는 게 있다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뒤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비동사 뒤에 와요.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리하긴 한데 당연히 예외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 주,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세 가지가 명사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무엇을 배울 거냐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배울 겁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